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일부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속보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아주 민주당의 지지리 복도 없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민주당이 거대한 삼재가 아닌가 이런 걸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큰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중앙일보가 오늘 새벽 3시에 속보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5시 마무리해서 이제 오케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7시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에 마무리된 뉴스입니다. 아, 음, 민주당이 작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정봉주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손혜원 씨나 이런 분들이 뭐 더 파란 민주당 뭐 이런 걸 본인들이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그냥 저기 어떻게 지지표 좀 얻어가지고 뭐 순번 1번 2번 저 그러니까 공천받아 비례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국회에 기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지. 이건 사실 민주당하고 큰 연계는 없는 정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내용이 중앙일보 취재팀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포착이 됐냐? 이게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근거려가지고 저도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 제목은요, 중앙일보고요. 제목은 단독 명분 만들면 된다. 여당 실세 마포 회동날 비례정당 합의라는 제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26일 저녁, 그러니까 2월 26일 저녁 민주당의 핵심 인사 5명은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만나서 미래통합당의 이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을 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가 됐고, 이 과정에서 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이제 1200명을 넘어선 날이기도 하죠. 2월 26일 날은. 이날 마포 5인 회동에는 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 그리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조국이다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 조상이 친일파입니다. 예. 아무튼 그 당내 86그룹을 대표하는 당내 86그룹의 대표격인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총괄하는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의 원수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문 성향의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좌장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친문 어떤 그 따까리들의 가장 키맨 같은 존재이고요.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 이인영 원내대표 직전의 원내대표로서 지난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 아산 논산의 그 김종민 의원, 내가 조국이야? 했던 그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관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 그 다음에 하여튼 민주당의 실세, 이 5명이 사실은
민주당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핵심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최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비례민주당 논의는 그간 당 일각에서 불가피론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당 지도부의 추진 의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에 관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왜 걸렸냐. 처음에 제가 제목을 봤을 때는 내부자가 제보를 했구나. 그 참석하고 있던 뭐 보좌진이나 이런 애들이 제보를 했구나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게 이제 한 음식점이면 보통 방이 있는 음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한식당 같은 데나 뭐 샤브샤브 집이든 간에 그게 이제 좌식이든 입식이든 간에 다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가벽 같은 게 있고 뭐 여닫이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인데 그런 데 들어갈 때는 보통 보좌진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까? 중앙일보가 도청을 했나 싶었는데 요 이 기사 안에 어떻게 취재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중앙일보 취재팀은 이날 비슷한 시간대 같은 음식점 내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 우연찮게 들어가 있었던지 아니면 따라와서 슬쩍 들어갔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바로 옆방에서 대화하는 거를 그대로 들은 거죠. 그리고 그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워딩까지 그대로 딴 걸 보면 녹음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불법 녹음이니까 아마 중앙일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녹취록까지는 뭐 공개하진 않을 거고 하지만 이제 모든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으니까 이건 받아 적었다기보다는 이제 녹음도 같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비례정당에 관해서 민주당 비례정당에 관해서 이제 기존의 민주당 입장은 뭐였냐?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정당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비례정당 설립은 명분이 없다라고 자한당을 공격한 바 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고 했냐.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례정당은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마디로 가짜정치, 참 나쁜 정치입니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 이 모임에 지금 참석했던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민주당의 전략은 전공법이다. 비례민주당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었던 비례정당에 관해서 맹공격을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포구 한 식당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 내용을 보면 회동의 발제자는 윤 총장이었다고 합니다. 윤호중 사무총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의미 자체를 완전히 처박아버리고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잘 찾아보면 우리라고 왜 힘을 모을 세력이 없겠느냐라고도 말했고요. 또 윤 총장은 이해찬 대표가 아니면 우리 5사람이 해야 된다. 누가 있겠냐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못 만든다라는 게 이제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같이 자리에 있던 전해철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명분이 문제다. 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비례정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세울 간판이 필요하지 않겠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해철이는. 그러자 내가 조국이야라고 했던 그 김종민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래통합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데
그렇게 땀 빼가면서 공들인 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앞세우면 된다. 그리고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비례정당 만든다고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 모른다.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이거죠. 뭐 우리가 한다고 뭐 욕먹겠어? 뭐 자한당도 하는데 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대화 중엔 목소리를 식별하기 어려운 한 참석자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 하면,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예 비례민주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외부 세력과 연대하느냐를 두고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힘을 모을 세력이 없겠냐 라면서 윤호중 총장은 연대론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김종민 의원은 비례정당을 만들자며 독자 창당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연대론 같은 경우에는 기성정당이나 이제 신생정당 중 하나를 포섭해서 정당 투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날 이 식당에 왔던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큰 싸움이 날 거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 하다못해 뭐 연대를 하더라도 심상정의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의당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 하는 순간 똥물에서 같이 뒹구는 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똥덩어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인영이는. 이제 큰 싸움이 나겠죠. 또 이제 특정하기 어려운 한 참석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제 홍영표 대표 같은데, 그 비례정당이 만들어져도 또 고민해야 할 게 있다. 우리가 먼저 비례 공천을 한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쪽 비례정당으로 사람을 보내야 하는지 등등 문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미래통합당은 영입인사 중 일부가 탈당을 해서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한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 그 전해철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애초에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에 병립형이 17, 연동형이 30, 이것도 안 되는 거였고 연동형 비율을 더 낮췄어야 했다 라고 이제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얘기까지 지금 하면 진짜 큰 싸움 난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이제 그때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느냐,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이 새끼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김종민이 얘기했겠죠.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무튼 이렇게 막 서로 막 격론이 오가고 있는데,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바로 옆방에 있던 중앙일보 기자들 귀에도 다 들렸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격론을 마무리한 거는, 이 토의를 마무리한 건 윤호중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 일단 우리 뜻이 확인됐으니까 선거법 협상을 맡았던 김종민 의원이 어떤 방향이 돼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발제를 좀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 모임 밥 먹을 때 얘기 좀 해주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모두의 뜻이 모인 것으로 합의하고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이 논의를 마무리하셨다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얘기한 지 이틀 만에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이 되게 되고,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심상정과 정의당에 대해서 이제 똥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비례정당 만드는 거는 물 건너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 건너갔거나 아니면 이제 노골적으로 하거나.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튼 정의당의 처절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고요. 어떻게 보면 참 재수가 없네요. 식당을 가서 이렇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도 뭐 그런 데를 잡는지. 아무튼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크게 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5명이 논의했듯이 우선 직접 창당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비례를 다 몰아주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체 47석 중에 미래한국당이 절반 넘게 가져가는 걸 막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간에 민주당이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성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그 과정을 가지고 민주당도 되풀이해야 되는 게 부담인 거죠. 왜냐면 그런 말 한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기들도 좀 똑같은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선거법을 바꿔놨으면서 그 선거법 자체를 이 양반들이 지금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자매 정당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 이제 기존 정당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창당한 정당도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상정하고는 안 된다고 똥물이라고 했으니까 정의당은 빠지겠죠. 이 경우 고려 대상이 많은데 우선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안 낼지도 고려 대상이고요. 안 낸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 해당 정당이 비례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테고 이중대다 이런 소리 들을 테고 낸다면 민주당도 당선자를 내야 되니까 일정 정도 득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려워서 연대 세력으로 표의 이전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몇 석 어짜고 명분을 잃는 격이라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당선권의 어떤 비례대표 후보를 어느 정당으로 낼지도 쟁점일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일지도 미지수고요. 그 밖에 고려사항이 또 있는데 이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민주당, 정의당 뭐 여러 찌끄레기 정당들이 다 뭉쳐가지고 강행 처리했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 강행 처리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되게 까다로워진 겁니다. 민주적인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에서 예전처럼 그냥 내가 이 사람 주고 싶다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법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당헌, 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을 접수받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음 달 26일에서 27일 후보 등록 때까지 창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공모, 투표의 전 과정을 마치기에는 너무 촉박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관리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옛날에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비례정당 만드는 것 자체가 명분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이렇게 일단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몰래 사실 워딩이 다 따여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래 엿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쪽에서는 일단 그 기사 내에 어떤 취재 방식을 취했는지를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옆방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연하게 옆방에서 밥 먹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중앙일보가 그냥 하는 소리고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뭐냐. 이게 그 정의당 쪽에서 스파이를 붙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드냐 안 만드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쪽이 정의당이거든요.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어버리면 정의당은 작살나니까. 근데 미리 정의당이 이 정보를 확보해야 이거 가지고 민주당을 이제 뒤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의당 쪽에서 사람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행하고 때론 도청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그냥 제 상상입니다. 뇌피셜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내용을 확보했으니 일단 이걸로 협상을 할지 이걸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할지 아니면 일단 이걸 까놓고 그 다음에 두들겨 때릴지 이걸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기사에 있는 것처럼 중앙일보가 직접 취재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정의당 쪽에서 듣고 넘겨줬을 가능성.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뭐 다른 정당 사람일 수도 있는데 듣고 넘겨줬을 가능성. 언론 쪽으로 터트려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정의당 관계자가 이걸 접수했다 그러면 왜 언론에 넘겨줬을까? 이런 사항은 일단 터뜨려 가지고 이 민주당을 곤욕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못 만들도록 주저앉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손을 뻗을까요? 심상정이 똥물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인영이가 미안해서라도 정의당에 손을 뻗어야 됩니다. 이건 정의당이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선거철이라는 게 원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행은 따라 붙었을 거고요. 이 5명, 이 마포구 식당에 모였던 이 5명, 5명의 바보, 오바가, 이 5명의 바보들이 민주당의 선거를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늘 속보 호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